unlocks new capabilities. 와 이거 쩐다. And now it can provide a table of contents. 오 이것도 써보고 싶은데. More friendly, professional, or concise. 아 이건 혹시 들어와서 안 쓴다.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지난 iOS 18 베타 설치 이후 직접 사용해보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꽤 많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가 더 많이 기대했던 새로운 아이패드 OS 그리고 맥 OS, 워치 OS의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진짜 새로운 아이패드 OS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이패드는 하드웨어는 지금 엄청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도 좀 신경을 써서 만들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iOS 18에 들어갔던 새로운 기능들, 홈 커스텀, 사진, 제어센터 등 대부분 아이패드 OS 18에 들어왔어요. 다만 이제 이런 제어센터는 거의 아이폰과 비슷한 느낌이고, 이제 아이패드는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커스텀이 덜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iOS 18에서 달라진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아이패드에서 집중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면, 야 이거 이 발표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원래 아이패드에서 없었던 계산기 앱이 공식적으로 추가됐습니다. 계산기는 iOS에서도 살펴봤잖아요. 뭐 공항기록 이런 것도 되고, 수식 메모도 되고, 변환 이런 것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처음 이게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진짜 신기했죠. 단순 계산기만 넣은 게 아니라 수학 노트를 넣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 펜슬로 공식을 쓰면 이거를 그려줘요. y는 x 플러스 3. 이거는 저기 수식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6은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해주는 것. 심지어 이게 그냥 계산되는 게 아니라 결과값도 필기체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요. 여기서 이것도 수치도, 야 이거 수치 바꾸는 거 봐요. 내 필기체에 맞춰서 바꿔줘요.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놔주고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x는 8, y는 그래프 삽입으로 y는 x 플러스 3 이런 것도 그려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완전히 손글씨체를 따라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냥 기계적인 게 아니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물리학 문제도 가능했고, 제가 몇 가지 테스트 해봤거든요. 이런 것도 돼요. 요 이제 각도가 30도 정도 된다 했을 때 사인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요것도 수정하면 또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25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90?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되고요. 또 뭐 이런 것도 되죠. 수식을 몇 가지 그랬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수치도 바꾸면 그래프도 실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2025 고3 6평 1번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쉽게 풀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요 결과값에서 내가 만약에 5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거까진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나누기 5항값을 알고 싶으면 앞에 수식에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결과값이 바뀌어요. 만약 이런 미지수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지금 A값이 없잖아요. A값이 없을 때는 계산이 안 되고, 만약 A값을 만들어주면 얘가 알아서 수식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그래프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정상적으로 다 되고요. 이게 뭐 수치도 바꿀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냥 수치가 아니라 이제 X값 앞에 있는 수치도 이런 것도 바뀝니다. 그래프를 약간 오줌처럼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수학 메모라고 해서 더 심한 것까지 되나 싶어서 이제 실제 고등학교 문제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풀이를 거의 안다는 하에 계산식 그래프 정도만 맡길 수 있을 것 같지 실제 문제는 이제 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 6월 9일 학평 14번 문제 봤을 때도 미지수 A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 A를 모른 채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계산을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 것처럼 차라리 모든 미지수랑 수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게 더 좋지, 나머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요게 류현진의 2024 시즌 특정 스탯을 제가 이제 대충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요때도 우리가 일반적인 값을 쓸 때 뭐 A 아니면 X, Y 이런 걸 쓰는데 뭐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이렇게 임의의 미지수를 써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아까 인식을 잘못한 것 같죠? 그래서 미지수를 똑같이 맞춰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플로팅 막대가 추가됐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모든 앱은 지원하지는 않고 이제 몇 가지 기본 앱만 지원했거든요. 지금 앱스토어에도 이제 플로팅 바가 위에 새롭게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것도 커스텀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제 홈에 갔을 때 지금 이렇게 사이드 바로도 할 수 있고 플로팅 바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뭐 이제 애플 TV는 되나? 애플 TV도 되나요? 아직까지 애플 TV는 이제 플로팅 바가 지원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드파티 앱들도 많이 지원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애플이 이런 건 안 걸러주네. 전 유부남이잖아요. 이런 이제 사진에서 이제 남의 여자가 뜨는데.
쉐어 플레이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타임을 하잖아요. 그럼 공유라는 쉐어 플레이 기능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좋아진 게 뭐냐면 내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화면도 공유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원격 제어를 요청하면 원격 제어로 상대방의 화면 위에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애플에서 공개한 것만큼 기능이 제공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게 페이스타임을 했을 때 눈 맞춤이라고 해서 페이스타임 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눈 맞춤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아진 게 애플 펜슬입니다. 새로운 애플 펜슬 기능이 뭐냐면 내가 필기하는 동안 요거를 필기체를 좀 좋게 보여지는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누르면 지금 이제 번역이 되진 않았지만 자동 정렬 기능이 있고요. This is iPad Pro 13 and 4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줄에 맞춰서 조금 더 깔끔하게 내가 대충 이렇게 필기를 해도 좀 이제 다듬어진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여기서 스펠링 체크를 해주는 기능, 만약에 잘못되면 이렇게 터치했을 때 바꿔주는 기능도 있고요. 얘가 이제 PPP라고 인식했으면 야 이것도 필기체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바꿔줘요. 대신 제가 미리 테스트했을 때 한국어는 지원하진 않았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애플 펜슬. 한국어는 지원하진 않아요. 영어를 제외한 몇 가지 언어만 현재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필기할 때 여기 안에 뭔가 삽입을 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얘를 뭐 이제 영역을 지정해서 이제 뒤로 빼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바가 생기고 이렇게 밀어서 정렬하는 기능. 이렇게 좀 밀고 여기 안에서 오케이 이런 걸 입력하는 이렇게 사이에 입력하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텍스트를 복사해서 넣으면 내 필기체에 맞춰서 적어주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보여준 기능은 기본적인 메모 앱에서만 되고요. 이런 이제 뭐 굿노트나 서드파티 앱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스퀴즈 있잖아요. 이거는 굿노트에서 되게 빠르게 됐더라고요 벌써. 업데이트 기종은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 11인치는 1세대 이후 12.9인치는 3세대 이후부터 되고 아이패드 에어는 M2 이후 3세대 이후부터 되고 기본형은 7세대 이후 아이패드 미니는 5세대 이후부터 아이패드 OS 18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에요. 다음은 맥 OS도 조금 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름이 뭐더라? 뭐 맥 OS 세코이아? macOS Sequoia. 그것입니다. 얘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iOS, 아이패드 OS 18에서 지원한 기능들 뭐 메시지라든지 메모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도 모두 다 동일하게 지원하고요. 가장 처음 봤을 때 좋았던 건 드디어 기본적으로 창 조절이 가능해졌어요. 저는 요거를 이제 유료 앱이 마그넷이나 아니면 렉탱글 받아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순정으로 지원해요. 예를 들어 얘를 끝으로 몰면 이렇게 윈도우는 오래전부터 지원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뭐 2분할 뿐만이 아니라 잠깐만요. 요거 이제 살짝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요거 이제 조금 더 이제 트랙패드를 편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고요. 포인트 제어기, 트랙패드 옵션 여기서 드래그의 트랙패드 사용으로 하고 세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게 하면 이거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2분할로도 할 수 있고요. 펑션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도 바로 조절 가능합니다. 만약 창이 하나 더 있다면 펑션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창을 완전 반대로 반전도 가능합니다. 만약 시프트를 떼면 그냥 창 하나만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요.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창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아니라 좀 크게 하잖아요. 이때 요 창을 하면 지금 미리 보기는 여기에 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베타라서인지 또 차네? 이게 찼다 안 찼다 그래요. 찼다 반만 찼다 찼다 반만 찼다. 아직까지 베타라서 이제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조절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요 확대하는 버튼 있잖아요. 요것도 딱 다가가면 이동 및 크기 조절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정렬 이렇게 정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WWDC를 보신 분들이 맥OS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기능이 아이폰 미러링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베타에서는 얘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실행이 되진 않고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맥에서 아이폰 화면을 바로 미러링해서 볼 수 있고요. 맥에서 컨트롤까지 모두 가능했습니다. 트랙패드나 키보드도 모두 작동 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업무할 때 폰으로 몰래 막 읽기 같은 거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빠르게 이제 미러링을 끌어올려서 이제 잠깐 하고 그럴 때 좋을 것 같고 뭐 당근할 때, 동호회 앱이나 카틱 잡을 때, 배달시킬 때, 업무 중에 간편하게 핸드폰을 쓸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이폰에 있는 알람을 맥에서 뜨게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에서 이렇게 알람, 아이폰에 있는 알람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렇게 미러링을 하더라도 아이폰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잠금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파이널 컷이나 우리가 파일 같은 거 이동할 때도 에어드롭으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아이폰 미러링 기능으로 그냥 바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빠르게 쓸 수 있다고 해요. 이 기능은 가을에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지원 기기는 애플 실리콘 맥, T2 보안 칩이 들어간 인텔 기반 맥에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제 써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맥이 에어플레이나 사이드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만 아이폰 미러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상이 더 좋아졌습니다. 요거는 지금 페이스타임이나 줌에서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 반응 요거는 이제 기존에도 지원했던 기능으로 알고 있고요. 배경도 새롭게 추가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있을 때 사람만 분리해서 완전 이제 뒤에 배경을 바꿔주는 기능. 이것도 원래 기존 이제 줌이나 다 지원했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훨씬 깔끔하고 자연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화면 공유할 때 발표자 미리 보기 기능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갔다고 해요. 사파리에 들어갔을 때 이 윈도우를 공유하면 이렇게 사파리만 아예 보여주는 여러 가지 창이 띄어져 있다면 이제 개인정보는 또 보여주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화면을 공유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좀 이제 개인정보를 위해서 좀 이제 가려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도 iOS랑 iPadOS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얘가 하이라이트만 이제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또 갤럭시 브라우저에서도 지원했던 기능이잖아요. 이거는 읽기 도구도 있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이제 그냥 요약해주는 기능. 하이라이트는 아직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경로나 지도 같은 게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뭐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한데 사실 사파리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용할까 싶기는 해요. 그나마 이제 조금 유용한 거라면 유튜브 틀었을 때 여기 요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 비디오 뷰라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그냥 비디오만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것도 PIP로 그냥 아예 빼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하죠. 새롭게 출시될 게임들이 메탈3를 활용한다고 하고 게임 포팅 툴킷 2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뭐 요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개발자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맥에서 이제 게임을 조금 더 이식하기 쉽게 뭐 만들었다 하고 맥 게임을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도 이식하기 더 쉽게 만드는 툴이라고 해요. 원래 출시될 게 보니까 뭐 패럴드나 이런 것도 맥에서 출시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플도 6월부터 이제 테스트 월드로 이제 출시된다 하고요. 애플이 맥에서 게임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윈도우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업데이트 기종은 아이맥의 경우 2019년 이후 모델부터, 아이맥 프로는 2017년 이후 모델부터, 맥 스튜디오는 2022, 맥북 에어는 2020년, 맥 미니는 2018, 맥북 프로도 2018, 맥 프로도 2019. 맥은 의외로 엄청 옛날 모델부터 업데이트를 많이 지원해주네요. 다음은 워치OS 11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추가되었는데 저 쓰면서 용도가 달라진 게 크게 체감되었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하면 알림이 나왔고요. 밑으로 하면 스마트 스택인가? 그게 나왔잖아요. 제가 체감된 게 뭐냐면 요 아래로 올리는 건 스마트 스택은 기존에도 지원했거든요. 새롭게 추가된 게 반대로 내리면 알림도 나오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게 의외로 편했어요. 그리고 운동량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었더라고요. 요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 강도 등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고 나면 뭐 심박수라든지 속도라든지 나이, 몸무게 이런 걸 모두 다 종합해서 운동 강도를 점수로 변환해준다고 해요. 요거는 운동이 끝나게 되면 이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느꼈을 때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도 나올 거예요. 아이폰에서도 내가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했는데 운동 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누르면 물론 이제 써보니까 애플워치에서도 나와요. 애플워치에서도 나오는데 운동 강도 평가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을 때 내가 다음 운동을 할 때 운동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운동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좀 종합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외로 꽤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이제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내가 만약 오늘은 이렇게 뛰고 내일 저렇게 뛰는데 어제 컨디션에 비해서 더 잘하고 있나? 더 못하고 있나? 이러한 강도를 알면 또 다음 운동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참고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헬스를 할 때도 내가 오늘 열심히 했나? 그전에 비해서 더 좋아졌나? 그전에 비해서 힘을 덜 쓰나? 이런 걸 좀 체크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실내 달리기. 요거 보면 지금 뭐 800m 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음 운동할 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800m까지는 뭐 준비 운동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0m는 좀 빠르게 뛰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요 심박수 영역은 기존에도 보여준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적정 강도 유지 중인지 아닌지 그것을 쉽게 체크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또 오버페이스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량에 맞출 수도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맨날 PT를 받는다면 이제 뭐 PT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만 나 혼자 운동했을 때 이게 진짜 적절한지 아닌지 다음에는 어제보다 더 이제 좀 강도를 올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쉽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트니스 앱에서도 커스텀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요약 편집이라고 해서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운동량 설정 뭐 이런 것도 있고 배치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좋았던 게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도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엔 1일 움직이기 목표를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용자화를 해서 이제 요일별로 내가 목표하는 요 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링 일시 정지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좀 구애받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운동할 때 체크인 기능도 추가됐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밤늦게 운동하잖아요. 운동했을 때 내가 정상적으로 귀가했는지 그걸 이제 가족이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왼쪽으로 밀면 안전 확인이라는 체크인 기능이 생겼는데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 아이메시지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위치 찾기 때문에 안 되지만 또 이제 요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게 조금 뭐 아쉽긴 하다. 그렇게 해서 자, 운동을 종료하면 운동 강도 평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미리 어느 정도 쌓이면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주겠죠. 그래서인지 여기서 활력 징후라는 앱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업데이트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조금 더 사용해야 데이터가 나온다 하거든요. 요거는 건강 수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냥 평상시 범위보다 내가 벗어났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트래킹 할 수 있고 만약 어떤 수치가 나오다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럼 그 특이한 수치를 알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변한 수치가 어떠한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기도 하고요. 요렇게 이제 활력 징후 앱이 그냥 처음부터 이제 따로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데이터가 더 필요해서 이제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를 측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된 게 뭐냐면 생리 주기 추적 기능에서 임신 주수도 이제 보여준다 하고 고심박수 알림 등이나 이제 뭐 임신일 때 유용한 수치들도 좀 더 많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추가되었습니다. 사운드에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무음 모드이긴 하지만 벨 소리 이게 기본 소리. 이런 게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진동도 달라요. 햅틱 피드백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번역 앱도 이제 애플워치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발표할 때 한국어를 쓰는 거 봤죠? 기차역은 어디에 있나요? 거기에 한국어 나오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써볼까요? 한국어에서 영어. 저는 배고픈데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좋을까요? 지금 무모드라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기능. 아, 번역 재생 속도, 음성 이런 거 설정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스마트 스택도 더 업데이트되고 똑똑해졌다고 합니다. 기존엔 이렇게 스마트 스택이 나왔다면 이제는 얘가 이제 실시간으로 좀 반응한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비가 오기 전에 강수량 위젯을 바로 상단에 띄워주거나 새로운 곳에 여행하며 번역을 상단으로 띄워주거나 만약 우버나 쿠팡이츠 같은 거 불렀을 때 이제 바로 상단에 이제 실시간으로 언제 오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설정에 스마트 스택이 있을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서 스마트 스택이라고 있고 그래서 실시간 현황 네, 이게 켜져 있고요. 또 위젯 제한도 어떤 걸 켤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나와주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워치페이스도 새롭게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새로운 워치페이스가 나왔으면 했는데 그거는 아마 올 9월에 공개될 그 애플워치 10 그때 새로운 페이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워치 페이스가 새로웠고요. 그나마 새롭게 들어간 건 포토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베스트 컷을 뽑아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있는데요. 근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그죠? 지금 포토 들어갔을 때 셔플로 사람도 할 수 있고 자연만 또 할 수 있고요. 도시만 또 할 수 있고 뭐 요거는 사진도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할 수 있다 하고요. 설정할 수 있는 게 꽤 괜찮은데? 시계 폰트도 설정 가능하고요. 시계 스타일 이런 것도 되고요. AOD 때도 괜찮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능보다 더 예쁘고 더 디테일한 그런 애플워치 페이스를 더 원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뭐 그냥 사실 막 큰 반올림 업데이트라기보다 소소한 개선 정도? 새로운 애플워치 OS는 애플워치 SE 2세대 애플워치 시리즈 6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봤을 때 사실 엄청 신기하고 유용한 기능들을 iOS 18에서 많이 살펴봤고 또 애플 AI가 적용되었을 때 또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거든요. 새로운 아이패드 OS나 맥 OS, 워치 OS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이제 자잘자잘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유용한 것도 많고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기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아이패드 OS를 진짜 많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업데이트 하고서도 든 생각이 뭐냐면 M4 아이패드 프로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산성이 더 이제 많아지기를 기대했는데 좀 아쉬워요. 특히 저도 이제 M4 아이패드 구입하고 좀 더 써보려고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맥OS에서는 노션을 켜더라도 새 창 열기로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패드에서는 그런 것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좀 많이 아쉬워요. 맥OS에 비해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새로운 OS가 업데이트 되어서 아이폰 외에도 어떠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봤고, 정식 업데이트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위해서 숨긴 기능들도 되게 많을 거고, 특히 애플워치 10은 더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숨겨진 기능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발